네, 어서 오세요. 모든 그 정치 사상이라는 게 그 한 개인이 살아고자 하는 그 선택하는 그 여러 삶의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는 삶의 여러 양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고 철없는 사람들이 정치의 흑백 논리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죠. 자유주의라든가 뭐 파시즘이라든가 모두 다 인간의 정치적인 삶을 그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두 정치 논리를 원론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실은 이게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하나다. 이제. 쌍둥이, 사둥이, 뭐 오둥이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맛을 먼저 드려야 다음 영상에서 비교할 자유주의와 그 파시즘의 그 정치적인 구체적인 양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상은 말이에요. 민주주의라든가 민족주의 같은 거를 그 접목시키기에 매우 부실한 정치 이론이 바로 자유주의와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럼 뭐 얘기하지 않으면 좋은데 차라리 비판해버리면 좋은데 뭐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다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 시대는 이념의 시대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허술한 이념들을 다 들고 살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정치 사상들 뭐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뭐 아나키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뭔주의, 제3의 길 어쩌고 저쩌고들 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서요. 이제 현실에 아주 맞는 정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민주주의며 자유주의며 파시즘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온 거예요. 아나키즘이며 뭐 이런 것들, 공산주의며. 그래서 과연 파시즘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다고요. 그럼 공산주의적인 정신은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또 튀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면모를 핑계로 삼은 것들이 정치 사상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나쁜 방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설계가 그나마 된 이념이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고대 그리스 뭐 기원 3세기부터 테툴리아누스부터 뭐 니콜라스 쿠자 뭐 13세기 그 던 스코트 모든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인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계몽주의까지 중세 철학, 특히 중세 철학은 그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던 게 교황청이었어요 원래. 예. 그 교황청에서 민주주의를 실험을 했다고요. 니콜라스 쿠자가. 예.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모든 법적 강제는 국민이 선택하고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존 로크가 아니라 니콜라스 쿠자예요. 1433년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치권과 법률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억압하는 국가의 수장은 국민들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니콜라스 쿠자예요. 존 로크가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 민주주의 이거의 실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교황청에서도 굉장히 깊게 논의를 했어요. 행정 논의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미 교황청 내부에서는요, 자연법, 뭐 자유선거제도, 법치주의, 다수결제도, 사회계약 논리 이런 것들, 근대 철학을 모두 교황청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근대 사상이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치 진액이 꼬인 것처럼 거짓말을 쳐. 존 밀턴도 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잖아요. 보다 이제 급진적으로 나간 사람이 장자크 루소, 직접 민주제를 지향을 했고 간접 민주제는 민주주의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의제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또 한 바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 모두 다 고대 철학부터 중세 철학까지 모두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자크 루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듯이 제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논의가 뭐냐 하면 대의제예요.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민주주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서서히 대의제를 싹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에? 무시해버렸다고요. 인민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적인 통치를 위해서 대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추첨제로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논의가 말입니다. 20세기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예. 그냥 선거제도 대의가 그냥 민주주의인지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대의제가 실패를 계속해 왔거든요. 교황청에서도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니콜라스 쿠자누스도 자기도 공의회라고 하는 교황청 의회를 굉장히 지지하고 자기가 그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교황한테 충성해버린다고. 이 공의회가 하는 꼬락서기를 가만 보니까 또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대의제도도 가만 보니까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그냥 교황청에 교황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71년이죠. 1871년 교황이 무오류성까지 주장하게 되는 공산당 무오류성처럼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내린 독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교황청이다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대의제가 왜 실패했을까? 교황청 사회에서. 왜 실패했을까? 엉터리니까요. 대의한다는 그 형식 자체가. 이게 교황청만 그래? 실제로 이 일반 민주공화국에서 똑같이 벌어졌다고요. 왜? 이 선거제도가 금권 선거로 바꿨거든요. 피선거권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선거하려면 꼭 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금권 선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금권 선거 그러면은 마치 뭐 뇌물 주고 뭐 봉투 돌리고 이런 것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선거 제도 자체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 많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들한테만 적합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파시스트예요.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아주 정확하게 바라봤다고. 이 선거 제도란 게 처음에는 잘 출발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권 선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하에서의 선거라고 하는 가치 없다 그래 버렸다고. 제대로 본 건 제대로 본 거죠 뭐.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솔직했어야 했는데요. 자유주의들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리버럴이라고 하는 사람들. 원래 리버럴이라고 하는 그 리버티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도무지 자유주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회주의 성향을 이렇게 색깔을 입혔는데 이게 단어는 리버럴이라고 썼다고? 예. 그리고 또 스페인 어디선가는 또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요. 뭐 스클라라고 하는 학자는 뭐 19세기 중반에 리버럴리즘이 탄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181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1816년에 공식화된 단어예요. 리버럴리즘. 그리고 리버럴 파티가 185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때 리버럴 파티는 리버럴리즘을 더욱더 사회화시킨 거예요.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리버럴리즘. 그래서 리버럴리즘의 초기 출발은 사회주의였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존 스튜어트 밀이 리버럴 파티 뭐 자기도 들어가서 만든 당하냐? 1860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라고 다 뻥쳐놨잖아. 지금 이 자유주의 대학교 국가가. 존 스튜어트 밀 원래가 그 사람은 사회주의 성향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그 장점을 절대 버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유주의자라고 그냥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마저도 대학에서 칼로 이렇게 잘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존 스튜어트 밀을 자유주의라고 부르질 않는다고.
소시얼 리버럴 뭐 이 정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개념을 가진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개념을 가진 사회주의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네들도 스스로 엉터리라는 걸 아니까 고전 자유주의, 뭐 일반 자유주의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 욕심 부르주아 자본가들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장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살아왔다 이겁니다. 예. 19세기 중반 리버럴 파티 1859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식 자리든 비공식 자리든 어떤 학자에 의해서도 거론된 바가 없어. 지들이 뭘 안다고 자유주의를 자유주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실체는 분명히 있었죠. 자유주의자들은 다 부르주아 아니에요. 자본가들 아닙니까?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국가 제도를 포함해서 자본 운영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갔고 독재를 포함해서 개인주의를 전 사회에 퍼뜨렸고 식민지하고 전쟁을 포함한 그 시장 경제를 확대시키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지들이 실제로 했던 행동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자본을 운영해서 노동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자유주의였고요. 독재를 포함해서 개인주의 그게 자유주의였고요. 식민주의, 전쟁 모두 자유주의자들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실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 파시즘과 뭐 그렇게 틀린 게 있다는 겁니까? 예. 그 당시 사회주의는 말이에요. 국가 제도를 공격했고요. 부르주아 이기주의를 비판했고요. 독재도 거부했고요. 식민주의 반대했고요. 전쟁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걸 확대시키고 그 안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보통 사회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시켜버렸다고. 허둥지둥 되면서 허술하게 그렇게 자기네들 이념을 방어하려고 그랬다고요. 20세기 초 부르주아들이 바로 그렇게 사회주의의 장점을 그나마 지들이 받아들이면서부터 자유주의 정책을 조금 변경한 것뿐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는 말이야 파시즘이 나오잖아. 에? 그리고 또 사회주의가 아주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갖고 여기에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그 웃기잖아요. 얘네들 민주주의는 단어 안 썼다니까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다녔다고요. 존 스튜어트 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라고 딱 붙였어요. 이렇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허황된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단어를 선점하면은 이념도 선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요. 예. 특히나 대중은 더하죠. 하여간 뭔가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자유주의자였다 그 말이에요. 응? 국가의 억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자. 존 로크, 프리드리 하이에크, 가부장으로부터 벗어나자. 페미니즘, 민족으로부터 벗어나자. 세계화주의 모두 자유주의예요. 복지를 말해도 자유주의, 제국주의를 말해도 그걸 비판해도 자유주의. 응? 공익을 앞세워서 착한 척 바른 척 위장을 피워도 그 위장에 반대해도 자유주의. 주권국가를 말해도 자유주의. 주권국가를 거부해도 자유주의. 모든 게 다 자유주의야. 민주주의를 말해도 자유주의. 응? 포퓰리즘을 비판해도 자유주의 이름으로 비판하려고 그러고. 응? 개인적 자유, 평등, 합리, 해방, 진보, 관보, 관용성, 개인주의, 반권위주의 모두 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개인한테 좋은 단어는 모두 총동원시켜버린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밑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자유예요. 그 자유가 뭐냐고 물으면 북한 가라. 참으로 무지한 인간들이죠. 그죠?
존 로크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19세기에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고, 존 로크는 1930년대에 존 로크가 스타가 됐어요. 뭐 언제부터 스타가 됐다 그래요, 존 로크가. 이전에는 뭐 아예 사용도 하지 않던 자유민주라는 단어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하고 파시즘에 대항하려다 보니까, 그래갖고 대의제를 계속 지키고자 했죠. 마지막 속내가 보인다고요. 자유주의가 마지막까지 쥐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단지 대의제도만 지키고 싶어 했었다 그 말이에요. 응? 정당 정치 지키고 싶어 했고요. 이 역사를 말이에요, 이 서구 대중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를 다 갖고 있었다고, 만사가 다 흐트러져 버린 거지 뭐. 자, 보세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모음집을 보면, 개인의 욕심은 공익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맨델부터 아담 스미스까지, 그리고 하이에크까지도 이제 흘러오잖아요. 그 자유로운 개인이 국가를, 대의제를 통해서 국가를 먹어버려. 에? 그럼 자기 자신의 개인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의 욕심이 사회의 이익, 공익을 대변한다고 했으니까요. 내 이익을 남들의 앞서서도 주장하겠다는 게 자유주의인데, 그 개인을 민족 공동체의 대표로 판단하도록 만든 게 대의제도잖아요. 어차피 파시즘이랑 똑같잖아요. 파시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자유는 자연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이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사를, 사익을 모두 국가 공익화 시켰다고? 응? 파시즘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뭡니까? 개인의 이익을 국가 제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 파시즘은 국가를 민족의 대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파시즘 사회에서는 개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 국가 정권은 살아남아 있다고요? 예. 걔네들만 자유로운 나라가 파시즘이에요, 이게. 근데 자유주의 국가에도 똑같잖아요. 소수 자본가만이 진정 자유롭잖아요. 이 두 개 틀린 점이 뭐냐고 도대체가. 물론 다음 영상에서는 틀린 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대의제만이 파시즘과 자유주의를 동일시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 말이에요. 그 슬라보의 지적이 뭐 내년에 뭐 출간할 책에 어떻게 자유 파시즘을 정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란성 쌍둥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여간 자유주의가 됐든 파시즘이 됐든 국가 제도를 장악한 이상 모두 부르주아나 파시스트의 사익을 공익으로 만들어버리는 동일한 파시즘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는 처음에는 눈치껏 안 그러는 척했죠.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척했죠. 하지만 자유주의의 본성도 파시즘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부자유, 불평등, 불관용, 비민주주의를 계속 선물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의 문화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허락한다면 자유주의 역사 어느 순간이나 뛰쳐나왔던 논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하에서 파시즘은 말이에요, 페미니즘하고 똑같이 실제 데이터보다 그건 말이 되네, 이런 단순한 서사에 집중했습니다. 자유주의 정당 정치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기보다는 자질구레한 불만사항을 그걸 들고 와가지고 정부의 능력을 재어보려고 한다고. 이 자유주의 하에서 이 정치 현상이 이 파시즘 정치 현상이랑 똑같아요. 선거제도가 잘 보여주듯이 자유주의 정치는 국민의 현실이나 이런 실체보다 스펙타클을 앞세웁니다.
감정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아무리 사실적 자료를 갖다 줘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믿어요. 당파성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편, 우리 편, 이걸 당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당파성이라고 하는 건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인가 아닌가, 이제 본성이겠죠. 예, 본성. 내 편, 네 편 가르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죠. 이처럼 당파 정치, 스펙타클 정치를 바로 파시스트 정권이 했거든요. 지금 자유주의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한테는 딱 하나예요. 우리 편인 사람은 모조리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가짜예요. 이런 정신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유주의도 파시즘도 이처럼 똑같이 당파 정치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는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를 종교적인 테마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전체화 시켜 왔어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갖고 있었다고. 응? 대학에 들어가면 실험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그나마 자유주의 사회는. 그러나 자유주의 후반부에 이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말이에요. 이 합리성을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자꾸 믿어. 그 생각을 안 하고 믿는 종류가 딱 하나예요. 그 종교거든요. 그 종교. 그래서 정치가 종교가 돼버렸다고? 오래전에 한나라했다가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거짓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수단과 영역을 파괴하면서부터 파시즘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회가요. 이성에 대해서 항복해버렸죠. 뭐 골치 아프다 하면서 사실 확인 안 합니다. 단지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그거부터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한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응? 머리를 쓰지 않는 자가 파시스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탈진실의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이, 지금 저 사람이 어디선가 갖고 온 거겠지. 조작한 거겠지. 음모겠지. 이런다고요. 그 집회 하나가 열리는 거 보면 매일 구호 외치고 간증하듯이 하고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쏟아붓고 말이에요. 무슨 부흥에 나왔어? 응? 지도자의 말은 말이에요. 아무리 일관성 없는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확신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도 무조건 다 믿으려고 그래요. 이 당파성 앞에서는 이 사실이라든가 증명 자체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파시스트 앞에서는 어떠한 사실 증명도 필요가 없어요. 파시스트가 말을 하는 목적은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설명해 보려는 게 아니라 믿음 공동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소속감의 표시라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공부하려고 정보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소속감을 위해서 정보를 소비한다고. 그게 또 SNS 사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진실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진실은 자꾸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랑 똑같단 말입니다. 진실은 느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정의 무게가 이 증거 확인에 이 지성주의를 파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성주의도 편향되면 더 골치 아프지만 반지성주의는 더욱더 골치가 아프다고. 이거 정치하는 놈들이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올바르냐 바른 얘기하느냐 그른 얘기하느냐가 뭐로 지금 평가가 됩니까? 클릭수잖아요. 어?
정확성이라든가 과학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아니라 내 감정에 얼마나 공감이 되느냐가 진실의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됐다고요. 이게 파시즘이 했던 거예요. 이게 1930년대에 파시즘이 일어난 토대였다고요. 이게 감정적 진실. 마가 이거 완전 파시즘의 형태라고요. 이 트럼프. 누가 봐도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특히 지배하려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더 커요. 이거 부흥회라고, 부흥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모순되고요.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고 합법적인 출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원래가 말입니다. 정당 정치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불신으로 정당을 만들어요. 불신으로 모든 걸 다 의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음모는 믿습니다. 우리 영상도 한때 음모니 뭐니 이래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갔잖아요. 조금 더 나갈 분이 계셔. 빨리 나가세요. 음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거짓말은 탄로가 난다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진실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에?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거라고요. 이건 기억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실체를 믿지 않고요, 말을 믿어요. 말이 된다 싶으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의 그 자료를 갖다 주면 그건 버려버린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음모론이라 이 말이야. 무엇인가를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얻는다고 거기서. 불신 자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SNS가 바로 또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죠. 예, 물론 기술도 영향력이 있다고요. 한국은 더욱더 비비과져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신자유주의 이후로 무지한 대중들의 탈진실의 시대가 정말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파시스트 대중들이 무척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4대주의가 하나 플러스가 되어 있다고. 그 굉장히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이 정치적인 정신상태가 혼돈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없이, 사실 확인 없이 믿어버린다 이거죠. 감정 정치다 그 말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자유주의와 파시즘은 거의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뭐 차이점을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원래가 일란성 쌍둥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고 영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